구글 콜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콜앱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발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글 창에서 구글 콜앱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구글 콜앱이라고 입력하면은 여기서 맨 앞에 나오죠. 콜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코드 실행 창인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파일 그 다음에 새 노트를 클릭을 합니다. 새 노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로그인 하면은 지금처럼 나오죠. 그리고 파일에서 새 노트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새 창에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콜앱에서 환경 설정을 해놨고요. 근데 저는 한번 여기서 도구에서 설정해서 저는 한번 다크 테마로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가지 도구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서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둡게, 밝게, 아니면 어댑티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개발하기 편한 환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파이썬 실습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실습에 앞서서 이론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텍스트겠죠, 문자. 그리고 마이닝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는 뭔가를 채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텍스트로부터 뭔가 채굴한다. 어떤 걸 채굴하냐면은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채굴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텍스트 마이닝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특정 목적에 맞는 유의미한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이 인간이 만든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자바 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가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분석을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인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분석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본 실습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서 단어 빈도 분석을 위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단어 빈도 분석은 가장 흔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어 빈도 분석이나 term frequency, 그러니까는 특정한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도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임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서 1에는 이런 문장이 있고 문서 2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서별로 이렇게 문장이 있을 적에 이 전체 문서에서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몇 번 이렇게 등장했는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게 tf가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문서에서 나가 몇 번, 4번 등장했고, 좋아한다가 4번 등장했고, 음악이 몇 번 등장했는지, 이렇게 빈도를,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빈도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단어 문서 행렬이라고 해서, 문서 행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각 문서별로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각 문서별로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몇 개가 나왔는지 이렇게 매트릭스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단어 문서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서 1에서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음악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조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가 나오고, 문서 2에서는 뭐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각 문서별로, 그 다음에 각 단어별로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단어 빈도 문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릭스를 이렇게 문서랑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단어 문서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구할 적에 보통 그러니까 데이터가 각 문서별로 이렇게 센텐스가 있으면은 이 문서별로 각 센텐스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등장했는지 이렇게 TDM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DM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전체 문서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니까는 세로축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각각 더해서 전체 문서에서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문서 행렬로 변환을 해서 각 개별 문서에서 빈도가 몇 번 나왔는지를 구하고, 전체 문서에서 몇 번 나왔는지를 이렇게 합해서 단어 빈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구하는 것이 시각화는 보통 워드 클라우드라는 형식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빈도 단어는 단어를 크게 나타내고요. 적게 나온 단어는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표 형식으로 나타낼 적에는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것 순으로 해서 낮은 것 순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중에서 야놀자라는 앱 리뷰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실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제가 데이터셋의 형식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빈도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빈도 분석이라 해도 이렇게 간단히 카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이렇게 빈도와 워드 클라우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앱 리뷰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면은 5점, 그 다음에 부정이면 1점에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평점이 나눠져 있는데, 이 각 평점별로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형태소 단어만 추출을 해서 빈도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하는 방법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빈도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코드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잠깐 일시 중지 해주시고 여기서 이 주소를 주소창에 치시면 되겠습니다. 쳐서 지금같이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앱 리뷰 분석 버전 1이라고 있어요. 이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콜앱이라던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콜앱에서 일단은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코드를 간결하게 이렇게 짠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oreNLPy라는 형태소 분석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패키지라는 것은 특정한 단어에서 특정한 그 문장에서 특정한 형태소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데요. 거기 중에서 한글을 대상으로 한 게 KO, 그러니까 KO 보시면 한글이겠죠. 그래서 CoreNLPy라는 그런 패키지가 한글을 대상으로 한 형태소 분석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CoreNLPy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같이 이렇게 판다스와 그 다음에 CoreNLPy 패키지 중에서 OKT라는 그런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엑셀 형식의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행과 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 as라는 것은 이거는 불러올 적에 약어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pd라는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pd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은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oNLP라는 그 형태소문서 패키지 중에서도 OK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문서 패키지 중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OKT도 있고, 뭐 메캄도 있고, 한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실습에서는 OKT라는 라이브러리를 OKT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이런 인스턴스를 OKT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OKT라는 변수를 불러오면은 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랑 여기서 분석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했으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GitHub에다가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판다스였죠. 판다스에서 read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 주소에 있는 그런 CSV 파일을 불러오겠다라는 라는 뜻이고요. 엔코딩은 뭐 여기서 읽어드리는 형식인데 뭐 UTF 파일도 있고 뭐 CP949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CP94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P949나 UTF 파일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불러오도록 하는데 우선은 CP949로 이렇게 데이터셋 형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데이터셋을 불러온 것을 review.d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view.df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으면은 이 변수에서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인을 하는데 .heads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에서 이렇게 몇 개만 보여줄 건지 여기서 10개만 이렇게 10개 행만 보여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요. 10개가 아니라 뭐 5개라고 하면은 그 5개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컨텐츠, 그러니까 리뷰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스코어 같은 경우는 리뷰 평점이겠죠. 타임은 날짜겠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은데 몇 개가 있냐면은 le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n은 개수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5,999개 리뷰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unnamed 0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근데 이 칼럼을 좀 분석하는데 좀 가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 칼럼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같이 이렇게 .dro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드롭인데 어떤 칼럼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unnamed 0이라는 칼럼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데 access라는 거는 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access 1이면 이 방향이고 access 0이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인데 축 방향 그러니까는 이 방향이 있죠. 이 방향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unnamed 0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def라는 것은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명은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토크나이저고 여기서 토크나이저라는 함수에 뭐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적에 쫙 이렇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는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텍스트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OKT, POS라는 것은 여기서 품사 정보를 추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품사 정보를 추출한 것을 여기서 몰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워드스라는 리스트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몰프스라는 그런 변수 안에 저장된 것을 폴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해서 태그명이 known, 어드젝티브 그러니까 어드벌브, 벌브 그러니까 여기서 태그명이 형태소 그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명이 명사인 거, 형용사인 거, 뭐 동사인 거, 뭐 해서 부사인 것이라면은 여기서 부사이면서 여기서 그 외자 단어가 아닌 것은 워드스라는 이렇게 리스트 만든 거 있죠.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한 것을 이렇게 다시 반환을 하라는 명령어인데요. 보시면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뭐 텍스트가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텍스트가 그러니까 OKT가 아까 전에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있죠. 형태소 분석 OKT를 불러와서 여기서 포스라는 모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소스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각 단어가 형태소 단위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노은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단어가 어떤 그 형태소인지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드가 이게 앞에 있는 게 워드고 태그가 이렇게 특정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서 보통 그러니까는 태깅이라고 하는데 태깅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형태소가 나왔는지를 이렇게 꼬리 붙이는 것을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랑 그 다음에 형태소 쌍으로 이렇게 두 개 쌍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 몰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몰프라는 변수가 그래서 폴문을 통해서 폴문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인데 이렇게 워드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쌍으로 워드가 앞에 있는 거고 태그가 이건데 한 번 돌 때마다가 이 단어 그 다음에 두 번 돌면은 이거 세 번 돌면 이거 네 번 돌면 이건데 여기서 워드스 아까 렌이라는 게 개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워드라는 게 이게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개수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외자 단어인 건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 거 뭐 어제 학교 나라던가 는이라던가 애라는 단어는 제거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한 것을 워드 제거한 단어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 단어를 어펜드 그러니까 어펜드를 하는데 추가를 하는데 이 워드스라는 리스트 형식의 자료 형식을 빈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차고차고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반복문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 때마다 여기서 뭐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인 거이면서 여기서 단어 길이가 1보다 큰 단어만 여기서 이렇게 워드스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폴문이 다 돌았을 적에 워드스라는 변수를 이렇게 반환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를 추출하는 그런 특정 형태소를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리뷰스 DF가 아까 전에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였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런 표형식의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형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 형태소 분석 함수를 한 행에 한 번씩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이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이 함수를 적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거를 텍스트, 그러니까 str, 그러니까 스트링 형식, 문자 형식으로 자료를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고, 변환을 해준 것을 여기서, 변환을 해줬으면은 여기서 컨텐츠라는 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형태소 분석을 할 거니까는 리뷰스 DF에서 컨텐츠라는 이런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어플라이 함수, 그러니까 어플라이 함수는 이렇게 한 행씩 이렇게 함수를 적용을 하겠다. 어떤 함수를 적용하냐 그러면은 토크나이저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토크나이저 함수가 여기서 아까 전에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부사와 그 다음에 단어 길이가 1 이상인 것을 추출하는 그런 함수였죠. 그래서 이 함수를 추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 컨텐츠라는 이런 데이터 그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가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형태소 분석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분석이 되고 한번 이걸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한 형태소만 이렇게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것을 분석을 하면은 이걸 자료형을 다시 문자열로 바꿔주고 이제 문자 형식으로 바꿔준 것을 이렇게 다시 빈도 분석을 할 거예요.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오고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안에 counter vectorize 클래스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unter vectorize, 그러니까는 뭔가 카운트 하는데 벡터 형식으로 카운트 한다라고 있는데요. 보통 문자를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벡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문자의 개수를 카운트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즈 모듈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해서 몇 개까지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거냐. 근데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5,000위까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기본 설정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엔그램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쌍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복합어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예습이라는 학교 수업, 이거는 투그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연속된 단어쌍을 말하는데요. 보통 유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이거는 2g, 그 다음에 이거는 3g, 그래서 이거는 4g, 이렇게 단어쌍이, 연속된 단어쌍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n의 숫자가 갈리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1로만 놔두면은 그러니까는 1에서부터 2라고 하면은 여기서 학교 수업에 있는 것까지 되겠죠. 1에서 3이면 학교 수업까지 가서 여기서 3g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유니그램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카운터 벡터라이저 모듈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여기서 111이라고 기본 설정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서 111, 그러니까 유니그램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벡터라이저 모듈을 CV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CV를 여기서 P 트랜스폼이라는 모듈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 이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TDM 형식, 단어 문서 행렬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문서 행렬로 변환을 하는 게 대상이 되는 게 리뷰스 df라는 변수에 있는 컨텐츠 칼럼.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겠죠. 여기서 리뷰스 df의 컨텐츠 칼럼,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TDM을 만든 것을 여기서 TD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것을 지금 보시면은 PD,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표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CV에서 여기서 한 행에는 단어라는 컬럼에는 여기서 get pictures name out이 뭐냐면은 여기서 단어만 추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단어 문서 행렬 중에서 단어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TDM sum이라는 것은 그 숫자 있죠. 카운트된 숫자를 액세스 0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다 더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cv.getPicturesNam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단어만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고, 그리고 tdm.sum access0 플랫이라는 모듈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다 더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각 단어에 대한 빈도가 이렇게 구해져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것이 워드 카운트 t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저장을 한 것을 빈도라는 칼럼 순으로 해서 이렇게 어센딩 퍼스로, 그러니까는 내림차 순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빈도, 여기서 단어가 여기서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는데, 나는 빈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고, 이 명령어를,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빈도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빈도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인덱스 번호가 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순서죠. 이 순서가 원래 아까 전에 가나다 순서인데, 이 인덱스 순서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리셋, 그러니까 인덱스 순서를 다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더하겠다. 인덱스.플러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가 깔끔하게 이렇게 1부터 되겠죠. 단어 빈도가 높은 순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워드 카운트 tf를 여기서 빈도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빈도 파일에다가 그러니까 워드 카운트 tf를 to CSV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내겠다. 내보내는데 이거는 파일 이름이고, 파일 이름과 이렇게 엔코딩 형식을 지정을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보낸 파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저는 열어볼게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깔끔하게 나왔죠, 빈도가.
좋아요가 가장 많네요. 좋아요, 예약, 할인 너무 사용해서 아까 특정 형태소별로 단어가 있고 특정 형태소별로 단어 빈도가 높은 단어부터 낮은 단어로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을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를 불러오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는 특정한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폰트를 다운받는 거예요. 여기서 폰트 URL 같은 경우는 제 GitHub에 있는 폰트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폰트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여기서 지정된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폰트 패스라면 여기서 3대 경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콜앱에 있는 분석하는 그런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경로에 있는 그 폰트를 다운받아서 여기 있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내가 작업하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워드 클라우드 클래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경색을 뭘로 할 건지 흰색이네요. 흰색으로 하고 맥스 워드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부터 최대 몇 위까지 100위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위드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로 길이 그림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로 길이를 나타내고 폰트 패스는 여기서 앞전에 설정한 폰트 패스 폰트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워드 카운트 tf가 빈도가 구했죠. 워드 카운트 tf라는 변수에서 단어 칼럼과 그 다음에 빈도 칼럼에 있는 거를 이렇게 쌍으로 묶어가지고 사전 형식, 딕셔너리 형식으로 이렇게 쌍으로 묶어가지고 countdig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저장한 것을 wc.필워드스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 아까 설정한 거 있죠. 이 설정 값을 적용을 해서 시각화를 나타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리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높은 거는 크게, 빈도가 높은 건 크게, 작은 거는 작게. 근데 저는 한번 이걸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블랙으로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맥스 워드 같은 경우는 좀 작게 해볼게요. 20개만 한번 볼게요. 20개만 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핵심 단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핵심 단어만 이렇게 추출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 크기를 줄이는데 가로 사이즈만 이렇게 줄이고 싶다 라고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폰트 패스에 있는 거를 여기서 바꿔주시면은 그러니까는 폰트를 여기서 다운받는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서 글자가 나타내는 형식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빈도를 사이키나 라이브를 통해서 빈도를 구하고 빈도를 구한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빈도 파일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 리뷰 분석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를 들어가서 M 리뷰 분석 버전 2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것을 콜앱이라던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실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있죠? 코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 데이터셋이 여기서 리뷰가 있고 리뷰 다음에 여기서 평점이 있잖아요. 평점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평점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점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unnamed라는 이런 열을 처음에 제거를 했고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하는 그런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형태소 분석 함수 다음에 여기서 형태소 분석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서 형태소 분석 함수를 저장을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뭐냐면은 제가 일부러 이걸 지웠는데 추가된 게 여기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리뷰스 DF에서 스코어라는 이 칼럼에서 평점이 1인 것만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 DF에다가. 그러니까 평점이 1인 것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한 것을 다시 자료용을 변환한 다음에 여기서 빈도를 구했죠. 빈도 분석하는 거는 카운터 벡터라이저 모드를 통해서 TDM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TDM 형식으로 변환을 한 것을 여기서 단어랑 그 다음에 빈도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여기서 내림차순과 그 인덱스를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빈도가 평점 1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나와요. 평점 1에 해당되는 거는 좀 전체랑 좀 다르게 뭐 안 돼, 아니고, 같은, 뭐 안 된다, 어떻게, 아니, 전화해서 뭐 없다고 하는 거, 약간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고, 그래서 이걸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그 다음에 주소를, 그러니까는 여기서 특정, 그러니까는 글꼴이 있는 주소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였죠. 그래서 글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제 GitHub에 있는 것을 불러오기 때문에 따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라는 걸 불렀는데, 뭐 여기 데이터가 가는 따로 경로가 있다면 이거 주소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꼴을 맨 처음에 불러오고, 글꼴을 불러온 것을 워드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죠. 세팅을 하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 모듈에서 세팅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배경색, 그 다음에 뭐 맥스 워드, 그림 높이,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 패스, 폰트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을 적용할 데이터를 이렇게 카운터 딕셔너리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핏 워드스,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 모듈을 적용을 해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라 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시각화가 나타납니다. 시각화된 걸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네요. 평점 1이어서 뭐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이네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평점 1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평점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이렇게 실행을 클릭을 해줘서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평점 5 같은 경우 다 좋네요, 좋아, 뭐 쿠폰 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빈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좋아요, 할인 예약 너무 좋네요,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평점 1하고 평점 5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컬럼에 있는 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빈도를 추출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특정 단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긍정 단어가 있는데 뭐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있습니다라는 건 뭐 있어요, 있어서, 있는, 뭐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불용어 같은 거를 또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불용어를 제거하는 코드를 따로 추가를 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어요를 제거하는 불용어 제거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불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스토버드라고 해서 불용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요 같이 내가 그 삭제를 원하는 그런 불용어 리스트를 여기서 스토버드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불용어를 제거하는 함수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버드에 있는 각 리스트에 있는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불러온 것을 여기서 replace라는 변수를, 여기서 replace라는 변수,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B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토버드를 여기서 공란으로, 그러니까 삭제하겠다는 의미죠. 제거를 한 것을 여기서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서 여기서 텍스트를 반환을 하는 그런 불용어를 반환하는 함수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어를 불용어를 이렇게 제거하는 함수를 다시 여기서 apply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행식이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함수였죠. 각 행에 있는 것을 각 행씩 이렇게 특정 함수를 적용하는 그런 모듈이었어요. 그래서 불용어를 적용을 하고 불용어를 적용한 것 중에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런 평점에 있는 것만 이렇게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래 있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어를 제거하는 이렇게 함수를 설정을 해주면은 또 결과가 다를 거예요. 아까 전과 다르게 아까 전에 있습니다, 있어요가 있었죠.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그래서 있습니다랑 그 다음에 있어요 같이 내가 분석을 원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불용어 리스트를 불용어를 제거하는 함수를 설정해주면 당연히 그러면은 사라지겠죠.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텍스트 리뷰스 그럼 이거를 자료형이 좀 변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수를 적용을 할 적에 보통 이렇게 자료형을 스트링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리뷰 평점 5인 것만 이렇게 긁어와서 긁어온 다음에 빈도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배경색을 저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블랙으로 바꾸면 이렇게 검은색만 되고 100개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50개, 상위 50개만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평점 5인 것 중에서 불용어를 제거를 하고 불용어를 제거를 한 것 중에서 상위 52건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하는 실습을 해봤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시면은 뭐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부사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특정한 감성어휘만 이렇게 추출해서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어요. 감성어휘라는 거는 보통 형용사 어휘를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형태소 분석을 할 적에 노운이 아니라 어드젝티브 그거는 형용사만 이렇게 딱 남겨줍니다. 남겨주고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형용사 어휘만 추출되겠죠. 보통 엠리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어휘들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자의 감정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엠리뷰 중에서 뭐 좋아요, 많다, 저렴하다, 편리하다, 뭐 간편하다, 빠르다, 뭐 엠리뷰 앱에서 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놀자라는 앱인데 뭐 야놀자라는 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만족하는 경우 아까 1점이었죠. 1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꿔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되고 아니요 안된다 뭐 같은 뭐 안된다라는 말이 맞네요. 그래서 뭐 전화했더니 뭔가 이게 뭐 잘 안 된다 뭐 예약이 안 되는 것 거예요. 아마 야놀자라는 앱이 뭐 숙박 관련된 그런 앱이니까는 뭐 전화했더니 뭐 안 된다 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형사 어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기서 야놀자라는 앱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빈도랑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하는 방법을 나타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리뷰 중에서 특정 평점에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특정 형태소를 추출해서 이렇게 리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한 것을 좀 응용을 해서 뭐 1점이 아니라 뭐 3점으로 해주셔도 됐고, 아니면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어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부사어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명사, 형용사 내가 원하는 폰사만 이렇게 설정을 바꿔줘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분석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코드를 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